아 미안해. 미안해. 당황했어. 제가 부끄럼 타는 기사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끄럽게 뭐가 있다고. 선생님 그 마스크 해제되기 전부터 거의 벗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 확진도 우리 가족 총 통틀어서 나만 확진이 안 됐거든 한 번도. 선생님 와이프가 확진됐었을 때 같이 걸리자라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어 집에서. 와이프가 확진이 된 거야. 그래갖고 잠만 따로 자고 거실에서 TV도 같이 보고 있었고 밥도 같이 먹고 했다. 아니 걸리는 김에 나도 걸리자. 이 개털. 와이프는 7일간 격리가 돼서 일도 안 나가는데 선생님은 맨날 코 쑤셨는데 다 멀쩡하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코를 아마 그 PCR 검사까지 해서 100번 쑤셔본 것 같아 총. 학생들이 확진이 되는 걸 하니까. 요새도 확진 많이 되잖아요. 그래요? 요새도 확진이 많이. 하루에 한 4만 명씩은 확진된대. 근데 이제 그거지. 우리가 사실상 그 감기 환자들 하루에 감기 몇만 명 걸렸다 이렇게 조소하지 않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감기야. 자, 수열이라고 하는 이제 라스트 챕터를 보도록 하네요. 이제 이거가 오늘,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하면 필요한 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겪어본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거에서 3, 5. 자, 이 규칙대로 해. 그럼 네모칸에 들어갈 건 뭐가 나와요? 7하고 Q. 왜? 2라는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면서 일정한 규칙으로 숫자를 배열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배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순서대로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나열을 했다라고 봅시다. 얘는 이걸 첫 번째에 있는 거죠. 첫 번째에 있는 값이지. 그래서 이 지금 나열한 거의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얘를 첫째 항 또는 제첫 항 또는 책에 따라서는 초항이라고 말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제5항, 뭐 제6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면 얘가 자 과연 m번째에서는 어떠한 값을 나타낼까? 그걸 일반화시켜서 식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고 AN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애가 이 N이었다고 해봐요. 이 말은 뭐냐면 N번째 자리는 무조건 이 N이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이야기야. 즉,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면 N에다 얼마 넣으면 돼? 그러면 10이야. 자,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N에다가 10 넣으면 돼. 그러면 20이 그 수열을 배열하는 거에 10번째 항을 나타낸다? 얘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 구하는 연습을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걸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규칙을 나타내는 일반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것 중에서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해요. 자, 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야. 차는 차이가 똑같다는 뜻이야.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일정하게 그 차이가 봐봐 아까처럼 3, 5, 7, 9, 11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도,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도,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일정한 숫자를 더해야 그 다음 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즉 플러스 2라는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 그러면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공차라고 이야기를 해줘. 공차라고. 자, 이게 지금 용어입니다. 공차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 숫자를 가리켜. 자, 그러면 보자.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걸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수열을 표현할 때는 대개 AN이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첫째 항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둘째 항 있을 거고, 셋째 항이 있어서 우리는 n번째 항의 값이 어떠한 규칙을 갖는지를 찾겠다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 숫자를 D라는 값을 공차를 더해서 만들 거야. 자, 그러면 A의 2는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드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둘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드는데 둘째 항 대신에 얘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2D가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면 네, 이걸로 바꿨으면은 A1 더하기 3D죠.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두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D야. 세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2D야. 네 번째 항은 첫 항 더하기 3D야. 그러면 n번째 항을 따라서 첫 항 더하기 n-1의 D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자, 아까 자 다시 3, 5, 7, 9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라는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항 AN은 첫 항 더하기 n-1의 2가 된다는 뜻이야. 즉 2n 플러스 1이죠. 자, n에다가 1 넣으면은 3 나오죠. n에다가 2 넣어볼까? 5 나오죠. n에다가 3 넣어볼까? 7, 4 넣으면 9 이런 식으로 얘가 이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 수열에서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수열은 일반항을 구할 때 첫째 항이 필요해. 그래서 첫 항 플러스 n-1의 공차 D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첫째 항을 A1, 공차를 D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의 D.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고 있는 공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또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A, B, C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A, B, C는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D라는 값을 더해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D라는 값을 더해서 만드는 거야. 자, B라고 하는 건 A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B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D는 B마 A라는 식이 성립을 하죠. 그죠? 이것만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도 D는 넘어가면 C마 B가 성립을 하죠. 그러면 좌변이 D, D로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같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B마 A는 C마 B가 성립을 하면 자, B 넘어가면 이 B는 A가 넘어오면 A 뿔 C. 그래서 B는 2분의 A 뿔 C라고 하는 이 관계식이 나오죠.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그 책에 나오는 등차 중항.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등차 수열에서 자, A, B, C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B는 2분의 A 뿔 C.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어요. 자,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을 A1, 공차를 D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항 A에는 첫 항 더하기 n-1의 공차 D. Understand? Yes. 제 8항이 제 8항이요. 숫자도 문제, 글자도 문제예요. 제 3항이 8.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야. 자, 지금은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차는 D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약속을 정해놓고 합시다.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첫째 항, 얘는 공차라고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3항이 8이라는 건 자, 등차들의 일반항 공식은 첫 항 더하기 n-1이라고. 그러면 제 3항이 8이야. 그러면 얘는 첫 항 더하기 n-1의 D가 지는 얼마? 2죠. 맞죠? 그러면 첫 항은 얼마가 돼? 12가 되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돼? 첫 항 더하기 n-1의 마 2, 즉 마 2의 뿔 14가 되면 되겠다.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자, 제5항이 9고 제7항이 15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제5항은 첫 항 더하기 n-1의 d가 되죠. 얘가 지금 얼마라는 이야기야? 9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제7항은 첫 항 더하기 n-1의 d인데 얘가 15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볼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러면 마2 d는 마6 따라서 d는 3이 되죠. d가 3이야. 그러면 첫 항은 마3이 되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 항 마3 플러스 n-1의 d가 3 서로 3n 마6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줄 수 있겠더라. 자, 549번 한번 해보시죠. 자, 공차가 마4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d가 현재 마4가 된다는 뜻이지. 그죠? 자, 제3항과 제9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지금 밑줄 그은 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둘의 합은 얼마? 0. 즉 A3항 더하기 A9항이 0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3항이라고 하는 건 첫 항 더하기 n-1의 d가 마4야. 그 다음에 여기서 첫 항 더하기 n-1 8의 마4야. 얘가 0이라고. 그러면 이 A에 여기 마8, 마30이죠. 즉 마40은 0이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항 더하기 n-1의 d가 마4. 20. 20. 그러면 마4n 뿔 24. 여기도 봅시다. 자, 이제 직접 찾아보자. 몇 번째 항의 값들인지. 자, 17, 23, 29, 35 이렇게 가는 거네. 자, 공차가 얼마인 상황이죠? 6 플러스 6인 상황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6이라는 값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따라서 첫 번째 거의 일반항 A에는 첫 항 더하기 n-1에 6이 되는 상황이죠. 즉 6n 뿔 11이 되는 거죠. 자, 제 71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래. 그러면 얘가 71이 되게 하는 애가 필요한 거지.
고로 6N은 60에 의해서 N은 10. 즉, 제 10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제 사항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첫 항 더하기 n-1이 얘가 3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a 뿔 t, 그 다음에 a 뿔 6t는 4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여기는 2a 뿔 7t는 4라는 이야기지. 뭐 나와? 열립각 열심히 나왔지. 네. 자, 2a 더하기 그러면 6t는 6에 의해서 자, 빼보자. 그러면 t는 막 2가 나오죠. 그러면 14, 18이니까 a는 9가 나오죠. 그죠? 자, 첫째 항이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지금 9가 나왔고 공차가 많이가 나왔어. 자, 일반항 a는 첫 항 9 플러스 n-1t가 마 2가 되는 거죠. 즉, 마 2n 뿔 1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12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12는 마 24 더하기 11에 의해서 마 14. 여기서 하나만 해보고 합시다. 제일 마지막 문제 553번. 엄청 어렵진 않아. 엄청 문제 자체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삼각함수보다 얘가 더 쉬운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해요.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 또 겨울방학에 다시 수학을 또 공부할 일이 그때 다시 앞에서 또 공부하죠. 또 새롭다.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새로워져. 자, 여기는 얘가 지금 a 플러스 2t가 9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a9는 3a2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자, A9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8T는 여기가 3의 A 더하기 T가 될 거라는 거지. 자, 식을 정리해볼까? 3A 넘어오면 2A 그 다음에 3D 넘어오면 8T는 0이죠. 자, 여기 위에다 2배 보자. 2A 더하기 4T는 이렇게 되지. 어디가? 마이너스 5D구나.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볼까요? 그럼 마 9T는 마 18 따라서 T는 2 그러면 A는 5
그럼 일반항 바로 찾아놓고 20항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한 장 넘어가 보자. 너 앞쪽은 쉬운 부분이라서 그냥 쭉쭉 할 수 있어요. 자, 첫째 항은 마 30, 그 다음에 공차는 4래요. 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 제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일반항이 필요하다고. 일반항 A에는 첫 항 더하기 n-d 4인 상황이지. 즉 얘는 4n 마 34가 되겠죠. 자, 그러면 4n 마 34가 양수가 되는 얘를 찾으라고. 자, 근데 여기서 n은 뭐가 돼야 되지? 자연수가 돼야 돼. 즉 4n은 34보다 큰 상황이죠. 따라서 n은 8. 이렇게 어떻게 값보다 클 거야. 따라서 몇 번째야? 그렇지. 제 9항.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래.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자, A6이라고 하는 건 첫 항 더하기 n-1의 d 얘가 17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A의 20이라는 건 첫 항 더하기 n-1의 d가 마 25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해볼까? 빼면 마 14 d는 빼면 얼마가 돼? 42가 돼서 d는 뭐가 돼요? 마 3이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32가 될 거라고. 자, 일반항 A에는 32 플러스 n-1의 마 3이 될 거라는 이야기야. 얘가 뭐라고? 음수가 되는 항이 필요하죠. 여기 마 3n이었고 35 넘어가면은 마 35. 따라서 얘는 11점 어쩌고저쩌고 가긴 해. 그치? 그래서 몇 번째야? 제 12항.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풀게요. 557번 한번 풀어보시죠. 절대값 A에는 최소값이라는 게 뭘까? 절대값 A에는 최소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서 값을 찾은 것 중에 0에 제일 가까운 것을 절대값이라는 이야기지. 얘는 어떻게 주는 건가? 0 근처에 있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주면 돼. 0 근처에 있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필요한 거죠. 자, 첫째 항이 마 13이고 그 다음에 n-1에 d가 2분의 3인 상황인데 얘가 과연 0보다 작아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0보다 작을 리가 없고 0보다 작은 거? 0보다 커지는 항을 찾아보자. 걔가 몇 번째 항부터 0보다 커지는지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2를 양변에 곱하면 마 26 더하기 3의 마 3은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3n은 29보다 큰 상황이지.
그죠? 그러니까 n은 9점 얼마. 자, 제 구항에서 구항보다 큰 10항에서 양수지. 그럼 구항에서 음수지. 그러면 구항이나 10항이 최대한 0에 가까운 값이라는 의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 A의 구항하고 A의 10항을 찾아. 왜냐면 지금 10항부터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은 구항은 음수고 10항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제일 0에 가장 가까운 경우가 구항 또는 10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 먼저 구항을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9를 넣어보면 그러면 8이니까 4, 12에 의해서 마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항은 마 13 더하기 9 곱하기 2분의 3 그러면 얘가 2분의 27 2분의 1이 나온다. 시작 2분의 1이 나온다. 즉 2분의 1이 나온다. 그럼 둘 중에 절대값이 작은 얼마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건 0 근처에 있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언제 바뀌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등차수의 합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일 수업 내용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할 거야. 내일 수업하는 내용까지는 조금 편안할 거야. 지금 요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자, 1과 10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었는데 이 순서대로 지금 등차수를 이루도록 한대. 그렇다고 하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10개의 숫자를 넣었으니까 얘는 몇 번째야? 자, 다시 지금 1과 100이 있었어요. 그 안에 10개의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죠. 그렇다. 야, 얘를 첫째 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12번째 항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일반항 공식 100은 첫 항 1 플러스 n-1인데 얘가 12번째 항이니까 11-1에 t가 되면 되겠죠. 이거 12-1 12-n-1 그러니까 11t는 99가 돼서 t는 9. 559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보면 얘가 6개 나왔죠?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이야? 8번째 항이지. 그러면 85는 8 더하기 n-1의 t가 되겠지. 그러면 7t는 8이 넘어가는 얼마? 따라서 t는. 자, 그러면 지금 x4라는 걸 구하래. 얘를 첫째 항으로 본다면 얘는 몇 번째야? 5번째 항이 되어야 맞겠지. 따라서 x4는 첫 항 8에다가 얘가 5번째 항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4에 t가 현재 얼마? 11. 그로 44에다가 52. 시간이 벌써 들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시간을 보더라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들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확인하죠. 그리고 좌절을 하죠. 아직 많이 남았구나. 자, 지금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 너무 쉬워서 지루하지 않아? 삼각함수하다가 이거 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A마 D, A뿔 D라고 하면 돼. 다섯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여기에 A 플러스 2D, A마 2D. 이렇게 무지수로 놓으면 문제 풀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과연 짝수계는? 홀수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면 돼. 그럼 짝수계는? 짝수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짝수계 이렇게 와? 이렇게 하면 돼? 해도 되긴 해.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도 삭제하고 이렇게 해놓고 2D씩 떨어뜨려서 A 더하기 3D, A만 3D.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놓으면 문제 푸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야. 공차를 꼭 D 하나만 제한할 필요 없이 2D씩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이 6이고 제곱의 합이 44래. 그러면 등차수의 세수를 이렇게 놓겠다고. A-B 그 다음에 A뿔 D라고 놓겠다고. 그러면 세수의 합을 해볼까? 얼마? 3A인데 걔가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2가 된다고 해. 자, 그러면 세 개의 숫자는 2마 D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뿔 D라고요. 자, 제곱의 합이야. 그럼 제곱을 2 합한 게 얼마가 된다? 44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정리해보자. 4, 1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사디, 뿔사디 사라지고요. D제곱 하면은 이 D의 제곱은 44가 되죠. 그러면 이 D의 제곱은 32, D 제곱은 16. 그러면 D는 뿔마 4라고. 자, D가 예를 들어서 마사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D 마사를 넣으면 6, 2, 그 다음에 마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반대로 그냥 4를 넣어봐. 마 2, 2, 6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세 개의 숫자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24. 자, 지금 뭘 해보냐면요. 56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 a분의 d. 자, 다들 좀 부탁이 있는데 10분 남았으니까 좀 얼굴에 좀 힘을 딱 주고 다들 다 네, 이러지 말고 그러면 딱 끝나자마자 준비해서 사라져야지. 새 실근이 등체세를 못 사라지는구나. 주말에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알파마 d 세클 알파풀 d 이렇게 놓겠다. 자,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세근의 합 알파마 d 그 다음에 알파풀 d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3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3 알파는 3이 나오니까 알파는 뭐가 1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적용을 하면 1마 g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뿔 g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씩 짝을 계속 곱해보자. 얘네 둘 곱하면 1마 g 얘네 둘 곱하면 1뿔 g 얘네 둘 곱하면 1마 g 제곱 얘는 a분의 c에 의해서 마 g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3마 d 제곱이 마 9죠. 그러면 d 제곱은 6이지. d 제곱은 9에 의해서 d는 뭐가 나와? 그러면 d가 마 3이거나 3이지. 자, d가 마 3이었다고 일단 생각해봐. 그러면 세근은 뭐가 돼? 4, 1, 마 2. 3을 갖다 집어넣을까? 또 이 마 1, 4 똑같이 얘랑 어차피. 그러니까 세근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곱해볼까? 마 8은 마이너스 a분의 d에 의해서 뭐가 나와? 마 k. 따라서 k는 8. 좀 더 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등차수열은 아까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뤘을 때 등차중앙이 있었지. B는 2분의 A 뿔 C라고 하는. 자, 여기서 B의 역할을 하는 건 X의 제곱 더하기 1은 2분의 자, X가 1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럼 2를 곱해볼까?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2는 4x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넘어가면 2x의 제곱 더하기 x는 0이 되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이 x로 묶으면 x-1은 0에 의해서 x는 0이거나 1. 따라서 어디가? 아, 그렇군요. 나 어떻게 정신이 없냐. 여기가 마사 x는 0. 그러면 이 x의 x가 2는 0. 따라서 모든 x 값은 0 또는 2. 답은 2.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세 개로 먼저 등차 중앙을 잘 이용해보자. 그럼 b는 2분의 얘네 둘의 합 마 18, 즉 마 9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등차 중앙을 써보면 마 6은 2분의 a 뿔 b. 따라서 마 12니까 a는 마 3. 어려울 거는 1도 없게 했습니다. 하나만 풀어보자. 5, 6, 9.
각각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x마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지? fa1이죠. 네. x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2. x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즉 f의 2는 2분의 f의 1 더하기 f의 4라는 거 이용하면 끝이야. 각각 두 개가 대입해서 그러면 a는 마9. 한 가지만 딱 설명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문제를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한 가지만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호의 의미를 볼 거야. 여기 SN이라는 거, 이 S는 이거라. 뭐지? 썸, 합한다. 그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째 항, 둘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자, S6이면 A1부터 A6까지 합. 뭐 S10이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뭐 S100이면 첫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째 항을 A, 공차를 T. 그 다음에 편의상 n번째 항의 값을 L이라고 볼게요. n번째 항의 값이 L을 갖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첫째 항은 A야. 둘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A에다가 ED를 더하는 거고 쭉 가서 직전 바로 직전 항은 L만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n번째는 L이 될 거야. n번째 편의상 L이라고 놓겠다는 이야기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한번 순서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쓸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L 그 다음에 L마 D 그러면 그 직전은 L마 ED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는 A 뿔 D의 마지막 A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하고 변끼리 더해볼 거야. 그러면 이 SN은 자 여기 A 플러스 A야. 얘네 둘도 더하면 A 플러스 A야. 쭉 가서 마지막도 A 플러스 A야. 자 그러면 A 플러스 A이 총 몇 개가 있어? N개가 존재하는 거지. 즉 N개의 A 플러스 L이 돼서 2로 빠져나오면 따라서 SN은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n번째 항의 값을 L을 알고 첫째 항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하면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n번째 항이 L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일반항 공식으로 쓰면 첫항 더하기 n-1의 2죠. 그러면 그걸로 n을 바꿔 쓰면 얘는 2분의 n의 자 a 더하기 a니까 2a의 n-1의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라고 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우리가 n번째 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때는 2분의 n의 첫항 더하기 끝항. 근데 자 첫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자 여러분들이 수열에서 외워야 되는 세 번째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세 개의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더 나가지는 않고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것까지로 숙제를 내드릴게요. 자, 지금 남은 시간은 2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한 번 정리한 번 하시죠.